전국 법원장들이 폭설을 뚫고 서울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 권력은 조희대로부터 나온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법조 카르텔의 표본이며 이는 명백한 역적 행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 검토와 합의 도출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의문, 재판, 생중계의 적절성 여부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재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문에조차 입을 닫았습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려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그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집중할 경우 67만 쪽의 기록 검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가 이루어진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판결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경계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폭설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모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한 것은 사법부 내부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사법 권력을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무입니다.